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종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래도 어제 변동성만큼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맞고 내려왔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이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은 반등이 나왔었고 SK이노베이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HLB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양호했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승폭 대비 시총 상위 종목들을 양호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지금 최근 한 달 내에 최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가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많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던 SK이노베이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이 견조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HLB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삼성전기, NC소프트, 한국전력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볼게요. 참 요즘에 시장이 참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재미도 없고 또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한 번에 매수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 베팅 그런 것들만 우리가 줄인다면 항상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도 주식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 그때도 직접 경험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짧은 기간에 집중 매수를 한다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이상으로 그것만 우리가 줄여도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조금의 수익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미국의 3대 지수가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틀 동안에 음봉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비교적 큰 양봉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하락 패턴에서 다소 안정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도 보면 일본 니케이도 0.9%, 대만도 0.9%, 반대로 상해지수만 0.7%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도 좋았었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일본하고 대만 시장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자, 그런데 코스피를 보면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오늘도 현재 촬영 시점에 소폭의 약보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전 세계 시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고 국내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재료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선물 옵션 만기일보다는 그 만기일 직전에 메이저 주체들이 청산 과정에서 포지션 변화에 따른 매도세 이런 것들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자, 과거 3월 달에도 3월 10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이때였네요. 자, 이 당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 만기일보다는 이틀 전 그리고 3일 전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하고 내일, 지금 시점에서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일에 지난 3월 10일처럼 이런 흐름,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세계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라든지 미국 시장, 세계시장의 흐름과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은 과거 3월달을 참조해봐도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게 한몫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도 시장이 지금 21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부터는 개별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카카오페이가 16%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갭을 상당히 많이 띄우고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는데 또 그 시초가보다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블록딜 공시가 나왔고 규모가 4,700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총 대비로 본다면 약 3-4%?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은 16%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통상적으로 블록딜이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거는 규모를 따져보고 그게 시가총액 대비 얼마의 파이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조금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 대비 3-4%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16% 급락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2020년대 당시 그때 이런 공시가 나왔었다면 어쩌면 시초가는 부진하게 나왔어도 종가는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떻게 본다면 신규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때마다 대주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또 상당한 물량의 시장이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신다면 지금 이 종목도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블록딜 공시라든지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주기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수 있는 하나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조금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방산주예요. 지금 현대로템을 보시면 오늘 10% 이상의 출발했었는데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지금 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를 한번 보면 바로 K2 전차 수출, 폴란드와 3조 원 플러스 알파의 빅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시초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측에서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다 라는 반박 공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반박 공시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와 180대 규모의 전차 수출이 완료가 되면 그 금액은 약 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또 노르웨이도 100대 체결을 앞두고 있고 규모는 약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있죠. 또 최근에 보면 폴란드하고 전투기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지금 매수하자 그런 의견보다는 우리가 한번 실적이 잡히고 있는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 초에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차라든지 전투기 그리고 많은 방산 무기들, 그런 것들이 국내 기업을 통해서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까지도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항공우주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올해 1월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봉 하나당 1년짜리인데 얼핏 보더라도 2010년대 초반에서 2015년, 16년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방산주는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때 조금은 맑은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북한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북한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보수 정권은 반대로 물론 평화 관계를 유지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맞대응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방산업체들은 보수 정권에서 조금 더 주가 흐름이 탄력적이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변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 때문에 자주 국방이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내의 많은 방위산업체들이 올해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 점도 하나의 좋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이 찍히는 방위산업체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틀 뒤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아마도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연말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